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호주로 떠났던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이 보름 만에 다시 한반도로 돌아온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당시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해 칼빈슨함이 이례적으로 항로를 급변경했다고 밝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서 한때 국내에서는 4월 전쟁설이 나돌 정도로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sending an armada, very powerful. We have submarines, very powerful, far more powerful than the aircraft carrier, that I can tell you. And we have the best military people on earth. And I will say this, he is doing the wrong thing. 네, 이 같은 소식에 북한은 엄포를 놓으며 강력 반발했고요. 중국도 자제를 요청하는 등 우려를 나타냈죠. 하지만 이딴 발표와는 달리 실제 칼빈슨함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인도네시아 해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어제서야 칼빈슨함이 호주 해군과의 정기훈련 이후 지시대로 서태평양을 향하고 있다며 한반도로 보내지 않았음을 시인했는데요.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허위 발표를 한 것이라서 비난과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과연 미 당국의 단순한 착오였을까요? 아니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된 전략이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망명하신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고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부원장 나와 계시고요. 세종연구소 홍연익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아까 질문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 우리나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딴 데가 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는 미국이 뭐 국방부하고 백악관하고 약간 좀 틀린 말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중국도 강력히 반발을 했었고 북한은 뭐 아주 야단을 쳤는데 아마 조금 어떻든 미국으로서는 좀 뭔가 좀 심리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딴 데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지금? 지금 딴 데 예.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홍 박사님. 저는 뭐 상당히 의도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고요. 어쨌든 태양절 때 북한이 큰 도발하지 않는 효과는 있었고, 그리고 뭐 이것을 뭐 미국 대통령이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오기는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죠. 다음 지금 주에? 이제 다음 주 딴데 들렸다 오는 거군요. 다음 주 화요일이 인민군 창건일입니다. 예. 그때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쏠 4월 수도 25일이죠. 그렇죠. 창간일이. 예. 그러니까 그때도 26일이나 그 정도쯤 올 것 같아요. 예. 지금 봐서는 지금 이제 이쪽으로 다시 이제 오고 있는데 이게 심리전 효과도 있고 이게 트럼프가 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선제 공격 가능성을 뭐 돌아가면서 국무장관까지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 부통령 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전략 검토에서 나온 걸 보면은 예. 지금 정리된 게 첫 번째는 중국을 포함한 대북 압박을 최대로 가한다. 맥시멈. 예.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중국의 세컨더리 보이콧한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먹히지 않으면 그것도 다 한 몇 달씩 하는 겁니다. 예. 안 되면 예. 그때 무력 행사로 나가는 거니까 애초부터 북한을 무력 타격할 생각은 본래 없었다 저는 봅니다. 아예 없었고 그런데 이게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쪽으로 한반도 인근에서 한미연합 훈련하고 보름 만에 다시 돌아온다니까 이건 뭔가 심각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겁주려고 그랬다 이죠. 예, 미국은 충분히 예. 그럴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금융시장에 불안정을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건전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국방부는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이게 몰랐다고 알겠습니다. 하면 진짜 문제고요. 예. 알았는데 예. 그러면 이걸 왜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지금 예.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긴 할 것 같아요. 38로스 유명한 사이트죠. 이거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노동자들이 배구를 하고 있더라. 예, 이거는 뭔가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원장님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예, 위성 사진들을 예, 본 적이 있어요. 예. 90년 지금부터 정말 한 예. 20몇 년 전 예. 일인데 그때 벌써 승용차인지 SUV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첩보기관이나 군대에서 가지고 있는 위성들은 훨씬 정교해졌을 겁니다. 예. 근데 저 38로스라는 게 뭐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38로스라는 데서 상업용 위성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인데 거기서 배구 경기를 하는 거를 알아낼 정도면 어쨌든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고 일단은 북한이 지금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만단의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성열 외무성 부상이 북한 네. 외무성 부상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고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핵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경하게 발언을 하는 거고 뭐 유럽 준비는 끝났다는 얘기죠. 준비는 다 끝났고 예. 유럽국 국장 뭐 김성경이라고 이제 예. 저희 후배가 지금 유럽국 국장을 예. 하는데 그 사람도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핵실험을 한다. 아하. 예. 근데 둘 중에 예. 하나죠. 다 준비해 놓고 저렇게 딴정 피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요번에 아예 핵실험할 의사가 없는데 전 세계에서 핵실험한다라고 북한이 다 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심리전으로 아예 준비도 안 해놓고 저러고 있을 수도 있죠. 2012년 12월에 이게 준비 안 해놓고 발공만 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왜냐하면 옛날에 금창리 터널 예. 사건도 있고요. 거기 뭐 어마어마한 핵시설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겠다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예. 그래서 뭐 식량을 엄청 주면은 구경시켜 주겠다. 그래서 잔뜩 갔어요. 예. 그런데 텅 빈 동굴이었어요. 그다음에 2012년 1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려고 그러는데 전봇대 같은 게 이제 올라갔어요. 예. 이렇게 그 미사일을 세워놨는데 그다음에 다시 미사일 보니까 지면에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우리 그 군에서도 이 눕혀놨으니까 당분간은 안 쏩니다. 브리핑까지 했어요. 근데 불과 몇 시간 안에 쏴버렸어요. 위장막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눕혀놓은 거를 위성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로켓 같은 것도 이 사이버 교란을 할 수 미사일 있어요. 같은 사이버 거. 교란, 그 예. GPS 교란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들이 일부러 위장을 한 거예요. 이것도 위장이 일부러, 가능성이 일부러 있다. 속일 가능성도 있고 아하. 진짜로 준비 완료해 놓고 시간 기다리라 이런 그렇죠. 여유를 뭐 일부러 그렇겠죠. 부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4.15 태양절 김일성이 생일이죠. 그 4.15 때 열병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미사일도 뭐 오고 막 이랬다고 탱크 한 대 근데 막 고장이 나가지고 덜덜덜덜거리고 빠지더라고요. 네.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거 숙청당하겠어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예. 이제 저쪽에서 탱크 정대가 원래 4줄이 옵니다. 예. 그러다 한 줄이 고장나면 한 줄을 메꾸고 한 줄은 외교부 옆길로 빠져나가거든요. 예. 그렇게 나온 중에서도 한 대가 연기를 뿜으면서 또 나갔어요. 글쎄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우리가 북한을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지만 예. 어쨌든 북한 엔진이 별로 좋진 않다. 어. 그렇게 수없이 연습하고 닦고 기름칠한 그 주석단 앞을 지나가야 되는 탱크가 연기를 뿜으면서 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에 3종 미사일 세트가 나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진짜 미사일이죠, 이거? 그렇죠. 이것도 위장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안에 솔직히 보면 깡통같이 안에 보이는 거? 뭘 넣었을지 없을지는 네.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저것이 생긴 게 러시아 구소련에서 만들었던 SS-27이라고 2008년도에 실전 배치한 터폴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거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터폴 미사일이라는 게 사정거리가 1,500에서 11,000km인데 그거하고 하와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18m짜리가 나갔고 북극성도 나갔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미사일 3종 세트가 나갔는데 북한이 보여주자는 의도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괌, 하와이, 미국 본토까지 칠 수 있는 모든 로켓 기지들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미군 기지를 어느 기지에도 다 타격을 할 수 있다. 아, 근데 선글라스 부대도 등장했대요. 우리랑 아주 비슷한 옷 입고, 예? 예, 특수 부대겠죠? 특수작전군이라고 특수작전군. 그래, 특수작전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새로 생겼는데 예. 그게 북한의 11군단이라고 폭풍군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전쟁이 터지면 한국에 들어올 그 특수작전군인데 그거를 더 보강을 해서 특수작전군이라는 부대를 만들었고 그 부대가 이번에 이제 선글라스 야시경 같은 거 끼고 이제 한국군처럼 위장하고 나간 거죠. 그 부대가. 그거 미사일을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예. 되겠는데 장거리 미사일 ICBM이 예. 4종류가 나왔어요. 예. 더 지름도 더 굵어지고 그다음에 더 길어요. 그리고 토폴램이라고 12,000km 날라가는 거 둥펑 41. 중국과 러시아의 최첨단 미사일하고 같은 형태고 물론 발사관만 있으면 속이 벼인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형태의 장거리 미사일 4종류가 나왔고요. 북극성 2형이라고 해서 고체 연료. 이거는 그냥 무게도 차량에 싣고 가다가 세워놓고 그냥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거리 미사일이고 그다음에 스커드도 또 뭐 스커드 ABC에서 또 개량형 스커드 ER이 또 나왔고 SLBM 북극성 이거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남한 전역, 일본, 괌, 미국까지 다 쏠 수 있다. 지금 과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비아냥거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순항 미사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북한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세요. 엄청난 위협입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 김여정도 등장한 모양이에요. 예, 예. 왜 등장을 했느냐? 아 요새 자주 등장한대요. 예.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김여정이가 그 중앙당 행사 선전부 행사 담당 부부장인데 행사라는 게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김정은만 하는 1호 행사 담당을 해서 네. 이번에도 이 김정은한테 갖다 보여준 게 뭐냐면 이런 종대들이 나간다고 사진을 미리 다 찍어놔요. 리허설을 그 전날이랑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대가 나가는데 거기 재원은 어떻고 뭐 하는 거를 책을 김여정에 갖다 주면서 직접 펼쳐 보이는 모습이 나왔고 예. 김정은이가 등장할 때 이제 김정은이 제대로 등장하는가 보고 이제 카메라 피해서 쓰는 예. 것도 다 나왔는데 어쨌든 어떤 뭐 분석가들은 그것이 이제 김정은의 모든 것을 다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1호 행사만 아직은 관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홍 박사님께 좀 여쭤보는 게 지난번에 김정남 아들 김한솔의 어떤 그 거처를 했던 천리만 민방이라는 그 단체가 있죠. 네. 지금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한테 공개 서한을 보내가지고 탈북자 보호에 대해서 아마 주장을 한 모양인데 이게 뭐예요, 이 대체? 기관이 뭐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도 예. 확실하지 않고 당시에 3월 6일 네. 그 당시에 그 김한솔 군을 자기네들이 보호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김한솔의 신변이 궁금한데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당시에 당시의 보도로는 중국과 미국과 네덜란드 3국이 도와줬고 그밖에 밝힐 수 없는 또 한 나라, 네. 네 나라가 도와줘서 네덜란드나 유럽에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네. 알려졌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탈북자의 네. 그 신변을 보호해주는 그런 네. 기구라고 자칭을 했는데 지금 우리 대선 후보한테 질문을 던진 거는 네. 우리가 이렇게 탈북자들을 그 예. 민간 단체지만 도와주고 예. 있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은 당선이 됐을 알겠습니다. 때 이 탈북자 예. 문제를 심각하게 예. 해서 보호해 줄 거냐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고 보호해 줄 거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그 예. 관심을 더 크게 해달라 그런 촉구한 거라고 이제 보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천리만 민방이 갑자기 이거 좀 눈에 띄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